예? 원래 있어요? 노란색. 아이고. 풍뎅이가 들어가네. 제가 오늘. 안녕하세요. 만나주셔서 반갑습니다. 네. 신청 안 하셔서 저는 한 명 오시나 그러고 있었는데 많이 오셔서 다행이네요. 네. 특별하다. 이게 국유학점제랑 같이 설명하면 좋은데 국유학점제는 대충 아시죠? 같이 설명해야 되나요? 그럼 왔다 갔다 하면서 할게요. 국유 선택이고 이제 입시 제도가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고입이 대입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결정하면은 사실상 이제 대입이 결정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 지역이 너무나도 특이해요. 그러니까 시흥 지역은 이게 다른 지역을 안 가보셔서 모르겠지만은 상당히 수준이 낮은 편이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좀 싫어할 수 있겠지만은 굉장히 내신 빼기 좋은 곳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일단 한번 보죠. 그래서 일단 외부 학교와 지역 학교를 비교해야죠. 저희는 항상 그 잘하는 애들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잖아요. 동산고나 화성고, 한민고도 있고. 근데 일단 대표적인 곳이 이제 동산고랑 화성고인 것 같아요. 게다가 올해 화성고가 대박을 냈어요. 그래서 그 서울대 합격 순위로 봤을 때 화성고가 3등을 해버렸어요. 전국 3등. 물론 이제 이게 영재학교 빠진 거거든요. 근데 일반 학교 중에서 3등을 해버리니까 이번에 왠지 막 화성고로 몰리는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작년에도 엄청 많이 갔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올해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올해 이번에 들어간 고1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결과는 좋았지만은 실제로는 이제 커트라인이 하나겠죠. 원래 198.6이었는데 이제 197 사실 미달났거든요. 미달났는데 막판에 이제 불러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똑같은 게 이 지역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지역도 이번에 하면이랑 서해가 사실상 미달이 났는데 이제 돌려가지고 채웠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국적으로 본다면은 화성고가 대표적인 예인 것 같아요. 화성고가 그 잘하는 애들의 워너비 가서 이제 50등 안에만 들면 된다고 이런 식으로 하긴 하는데 이게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교과 제도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26년에는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교과는 오직 내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신 점수. 딴 거는 수능 최저 정도 붙거든요. 그 정도. 그러니까 그래도 내신 점수. 학종은 생기부에다가 내신을 넣어줘. 정시는 오직 수능. 논술은 배제할게요. 논술은 어차피 또 따로 공부하는 거니까. 논술은 어떤 식이냐면은 센 학교 가서 내신이 잘 안 나오면은 이제 어차피 정시 들어가잖아요. 정시 들어가도 6장 써야 되니까 그냥 논술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정시랑 논술은 사실상 가까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시 준비하는 애들이 논술도 같이 준비하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내신이 안 좋아서 교과랑 학종을 쓰기 어려우니까 이랬는데 28년에 이제 제도가 좀 바뀌면서 정시가 확 줄었어요. 그 결과가 이제 화성고가 역대급 입시 성적을 내는데 커트라인은 오히려 조금씩 내려가는 그게 이제 여기에 반영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생각했던 고교학점제하고 실제로 뚜껑을 열어본 게 약간씩 다르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교과는 없어질 줄 알았거든요. 안 없어지고 거의 똑같이 있어요. 대신 이제 교과에다가 면접도 많이 붙이고 이것저것 붙이고 있어요. 계속. 그게 좀 차이고요. 그리고 학종은 당연히 늘었고 이건 예상 그대로. 이건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예상 틀렸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예상 그대로. 학종은 증가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증가했고 정시는 이미 정부가 발표했으니까 당연히 예상대로 나왔고요. 논술은 약간 증가했는데 이것도 당연히 그랬을 거라 생각했고요. 심지어 논술이 엄청 증가할 거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렇게는 안 됐고 논술은 그냥 똑같이.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정시 논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논술은 그러니까 종종 누가 논술로 어디 갔어 그러면은 솔깃하실 수도 있는데 완전 다른 길이라서 그거는 그러니까 배제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현재
이렇게 바뀌었고, 가장 큰 포인트는 정시가 줄어드니까 화성고 커트라인이 좀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지역 학교들이 이제 좀 인기가 생기고 있고 학종이 늘어나니까 그런 상황이고, 동산고가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고요. 그러니까 한 2015년 이때쯤 되면은 동산고가 화성고보다 셌거든요. 그런데 그 다들 아시는 그 문재인 때 조국 사태 있잖아요. 그거 이게 뭐 정치적 얘기 같은데 어쨌든 조국 사태 때문에 그 정시 40%가 나와버리면서 화성고가 완전히 떡상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아예 상대도 안 되거든요. 근데 동산고가 지금 암흑의 시대를 거쳐서 이제 좀 좋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완전히 뭐 비교도 안 되게 화성이 높았는데 좀 봤습니다. 그 다음에 화성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세마나 양서가 있고 또 한민이라는 곳이 있는데, 한민은 이번에도 내신이 199.6이라서 이거는 이제 쉽게 가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한민이, 화성이 이번에 서울대 44명 보냈는데 한민이 23명 보냈거든요. 근데 이제 따져보면 한민이 더 대단한 거긴 해요. 왜냐면 화성고는 300명인데 한민고는 사실상 100명이에요. 왜냐면 군자녀가 200명이라. 그러니까 한민은 그냥 별개로 놓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저희에도 한 명 가서 이번에 고3인데, 근데 확실히 이제 수학이랑 과학은 괜찮은데 국어나 영어는 완전히 난전이라서 점수가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꽤 괜찮은 데 갈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미리 얘기하면 부정타니까 나중에 결과 나왔을 때 결과 기다려죠.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이 확실히 잘하는 것 같아요. 원래 세마랑 화성이 비슷했는데 지금 차이 엄청 벌어져가지고, 차이는 뭐냐면은 세마는 그걸 허용해요. 그 디지털 기기, 패드나 이런 거. 근데 화성은 안 나거든요. 그게 차이인 것 같아요. 확실히 그 애들이다 보니까 뭔가 이게 있으면 이게 안 돼요, 이게. 그래서 화성이 지금 올라가는 이유는 그런 차이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대단하지 않나요? 이거는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 결론은 이래요. 제 결론은 요게 이제 좀 복잡한데요, 잠깐만요. 그래서 일단 이제 이게 제일 좀 복잡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만일 학생이 공부를 잘한다, 예를 들어 내신이 199.5다 이러면은 화성고 쉽게 갈 수 있잖아요. 그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어느 정도 준비 상황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카이를 갈 수 있는 라인이 여기 이제 지역에서 1등하면 스카이 가고, 그러니까 백옥고 한명고 있잖아요. 한명고에서 1등해도 여기는 못 간다고 보시는 게 좋아요. 예, 한명고에서 전교 1등해도 가긴 가는데 이제 수도권은 좀 어렵고, 여기는 갈 수 있죠. 여기는 사실 둘이 비슷하니까. 여기 의체한역수는 전국에 많으니까 지방대 의대나 이런 데는 좀 약하거든요. 수도권 의대는 사실상 못 가요. 한명고에서 만약 전교 1등 해도,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명고에서 전교 1등 해도 수도권 의대는 못 가는? 네. 왜 꿈이 있어요? 왜냐면은 티어가 없어요. 저희가 이번에 고3에 동산고 전교 1등 있는데, 또 나와봐야 하니까 얘기하면 안 되겠다. 여기 가면 얘기 안 할게요, 이거는. 그래서 이게 이제 예를 들어 서울대 의대 뭐 이런 데는 이번에 용인외대 부고에서 5명 가고 그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점수로만 뽑는 게 아니라 스펙을 너무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의대가 원래 최상위니까 자기 입맛대로 뽑아가는데 거기가 이제 스펙이 많이 작용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합격발이 되게 커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한민고나 화성고를 가는 거는 이제 이런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너무 잘해서 지역에서 1등 할 것 같아. 근데 만일 화성고를 갔는데 30등을 한다. 그러면은 가야죠. 네, 그러니까 지역에서 학교 1등한 거랑 화성고 한 50등 정도랑 비슷하거든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지역은 천장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잘해도 안 돼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아무리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서울대까지가 거의 한계점이라고 보고, 의대는 이제 지방 사립의대 정도가 한계점이에요, 사실상. 그래서 예전에 저희도 이제 함영고 전교 1등 했는데 이제 약대 가고 그랬거든요. 차대학 약대 이런 식으로 거기까지가 이제 한계점이에요.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이제 우리 애는 이제 그거를 넘어서겠다라고 하면은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하세요. 그다음에 또 화성이나 동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동산고 한 10등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역에서 1등한 거 동산고 10등 정도 그런 감각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그리고 또 이쪽을 가면은 수능을 봐야 되니까 수능 적합성 봐야 되고 그러니까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되게 중요한 시기인데, 그러니까 제가 맨날 말하는 거는 이제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화성이 전국에서 3등을 했지만은 실제로 이제 제 경험상 갔을 때 똑같은 능력인데 화성고를 간 애가 만일 여기를 갔다라고 하면은 지역을 간 애나 이 정도 가는 지역이 더 유리하더라고요. 제 경험상은.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천장을 깨버릴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아니면은 입시는 지역이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제 경험상. 근데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르죠. 그러니까 천장을 깬 애들은 당연히 가야죠. 지역에서 1등에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입시 결과 나와보시면 알 것 같은데 지역에서는 한계가 좀 있고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역은 한계가 있지만은 이 시행 지역은 학생들이 인원은 많은데 약간 공부 실력이 약한 편이라서 내신이 잘 나오니까 입시가 잘 나와요. 그거를 잘 판단하셔서 제가 이제 이건 진짜 판단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일 애매한 애들이 여기 걸친 애들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그러니까 요 라인 아니면은 다 지역가라고 저는 항상 얘기해요. 근데 물론 이제 이게 제가 학원이다 보니까 이 장사 속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겪어보니까 그게 이제 화성고에서 서울에 44년 보냈다고 해도 이게 쉽지 않거든요. 가면 엄청난 애들이 되게 많아요. 쉽지 않아서 웬만하면은 이제 지역으로 가라고 이제 추천을 하거든요. 물론 근데 이걸 깰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러면 이제 도전할 만하고요. 그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수학도 중요하지만 국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국어가 너무 복잡하고 국어 한번 나중에 그 자제분들 푸는 거 한번 봐보세요. 읽기도 어려워요. 엄청 길고 그런 거 되고 그러면은 좀 할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지역 학교는 한계는 있지만은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입시에는 유리하기 때문에 지역이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심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 교과 전형을 확대시킬 때 있었거든요. 그때는 거의 2단계 차이 났어요. 그러니까 동급의 학생이 한 명은 화성고 세마고 가고 한 명은 지역으로 갔는데 결과 나오면은 동급 학생이 이제 소송만 갈 때 저희 세마고 간 애들은 요 정도 가서 이제 재수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하셔야 돼요. 입시는 전략이니까 그러니까 갈 때도 그러니까 무조건 좋은 학교 간다고 좋은 건 아니고 그러니까 지역이 유리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게 말하니까 장사 속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 사실 화성고 가면은 저 화성고 전문학원으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역을 떠나서 영통 가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긴 한데 또 제 생각은 그래요. 지역이 좀 되게 유리한 편. 저희 지역은 인원은 많고 공부가 좀 약간 약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대신 이제 다른 거 있죠. 그러니까 센 학교들은 그게 있잖아요. 친구들도 교우 관계도 좋고 연합 분위기. 그러니까 애들이 막 죽으라고 공부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바라실 수도 있고 이게 참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 생각은 애들이 무조건 엄청나게 열심히 했으면 좋겠지만은 이게 또 애들이 딱 자기 할 만큼 하거든요. 자기 할 만큼 그러니까 환경을 못 이겨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 지역으로 만약 간다면은 이게 그 정도에 맞춰서 할 거예요 아마. 맞춰서.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러면서 성적도 웬만큼 나오고 보면은 그게 더 다르고 만약 화성고를 가면은 엄청나게 열심히 할 수도 있고 근데 성적은 오히려 안 나올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잘 판단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저희가 이 전략이 한 거의 막 2층에서 한 2개 층을 왔다 갔다 하니까 되게 중요한 시기니까 사실 어머니들이 제일 잘하시거든요. 학생은 제가 상담 올 때마다 얘기하는 게 어머니들이 제일 잘하세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우리 애가 어느 정도 하는지는 어머니가 제일 잘하시니까 그걸 판단하셔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뭐 맨날 얘기하지만은 대부분의 학생은 지역학교가 유리합니다. 학종과 교과고요. 교과가 안 없어져서 더 좋아요. 교과가 없어질 줄 알았는데 거의 그대로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거 고교학점제랑 관계된 건데 교과에서 그거를 많이 봐요. 학업성 취도라고 해서 비교 대상이 등급이거든요. 1등급, 2등급. 이게 상대 등급이잖아요.
등급 요거 말고 그 학업 성취도 A, B, C, D인데 대학교에서 이 국유학점제로 바뀌면서 과목들이 엄청 늘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등급만으로 매기는 게 아니라 성취도도 같이 봐요. 그래서 이번에 고1 같은 경우 거의 모든 학교가 시험이 되게 쉽게 나왔어요. 네, 그래야 점수가 일단 높아야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시험이 상당히 쉬운 편이었고, 그러니까 지역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과에 맞춰서 좀 다 같이 살자 이런 식으로 시험을 좀 쉽게 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종합고 같은 경우는 진짜 다 쉽고 한 문제 어렵고 이런 식으로 나와요. 대부분 그래요. 근데 지금 서예고도 자공고가 돼서 달라질 거라 생각했는데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다 쉬운데 한두 개 어려운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지역 학교들은 교과로 많이 보내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다 같이 살자라는 식으로 시험 쉽게 내서 성취도를 일단 높게. 왜냐하면 성취도는 점수로 매기거든요. 물론 이제 중학교처럼 90점 A 이렇게는 아니고 그 학교에서 정해요. 그거를 정해서 하는데 일단 점수가 높으면 성취도 잘 나오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유학점제 새로운 제도에 맞춰서 변동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역학교 가시면은 무조건 학종과 교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학종은 생기부가 중요한데, 근데 또 이 지역이 이게 컨설팅이 좀 활성화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고1 때도 뭐 하겠다 이런 생각이 별로 없어요. 이건 좀 어머니들도 얘기하고 저희도 맨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안 돼도 좋으니까 써놔야 돼요. 일단. 그러니까 내가 뭐 하겠다. 제가 저 맨날 얘기하는 게 그 2년 전에 정왕고에서 서울대 수학과 갔거든요. 그 친구가 서울대 수학과가 원래 이제 갈 수 있는 그 정도는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솔직히 말하면 안 될 거라고 봤어요. 왜냐면은 내신이 1점 한 2 정도 됐어요. 1점 2 정도면 이제 사실 이거 좀 어렵거든요. 서울대 수학과가 되게 세요, 서울대 중에서.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오직 수학과, 그러니까 수학에 약간 미치는 친구라서 그 1학년 때부터 오직 수학으로만 생기부를 깔았어요. 딴 거 일치 없어요. 무조건 수학만. 그러니까 뽑아가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생기부는 진정성이 중요하니까 설사 그걸 안 해도 좋으니까 꼭 그 라인으로 해주면은 대학교에서 잘 봐줘요. 그거를 저희도 맨날 얘기하는데 대부분 생각이 좀 없더라고요, 학생들이. 그거를 저희도 계속 얘기할 테니까 어머니들도 계속 얘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설사 네가 이게 안 되더라도 이거를 가야 된다, 이렇게 방향 잡고 해야 된다고 얘기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외부 학교로 만일 가신다면은 순수한 실력 대결이니까 그때는 이제 학생 잠재력이 좀 높아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갈만하고, 만일 지역 학교로 간다면은 학종과 교과니까 학종은 생기부를 좀 신경 써야 되고, 교과는 상상하신 것보다 되게 쉽거든요, 시험이. 이건 저는 생각보다 쉬워요. 그러니까 좀 철저하게 다 챙기는 게 좋아요. 이거는 교과는 약간 실력 싸움보다는 이 지역으로 본다면은 그 성실도의 싸움인 것 같아요. 물론 어느 정도 돼 있다는 전제 하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학점제가 지금 첫 세대가 아직 대학교도 안 갔는데 약간 까보니까 생각과 다른 게 많아요. 28년 입시가 다 지금 오픈돼 있는데 꽤 다른 점이 많아서 일단 지역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계속. 다음 지역학교는 작년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이제 현재 고3하고 현재 고2하고인데 고1인데 고1 결과거든요. 현재 고1. 그래서 커트라인이 배국고가 174.2라고, 이거 발표는 안 하거든요. 이거는 친구들끼리 막 얘기해요. 누가 문 닫고 들어왔나고 찾아요, 애들이. 그래서 이제 나온 결과물인데 확실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발표 안 해서 이 정도였고, 한명 서해는 사실상 미달이었는데 이 근처 미달 안 나거든요. 왜냐면은 항상 학생이 넘쳐 흘려요. 그래서 한 몇십 명이 저 목감고나 신청고 와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달이 나면은 무조건 이제 돌려가지고 넣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150점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종황이랑 군성과 비슷비슷했는데 가서 보니까 대충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매해 옛날에는 매해 달랐거든요. 매해 달랐어요. 그러니까 뭐 어느 해는 어느 학교가 세고, 그러니까 이번에 대학교 간 세대는 배구고가 압도적으로 됐어요. 그리고 그 전전에는 당연히 함영고가 압도적으로 세고, 함영고가 자공고니까 그런 식으로 맨날 바뀌다가 이제 약간 고착화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하면 되고시 센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서예가 자공고가 돼서 서예가 따라잡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학생들의 평가가 좀 이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하면 배고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역시 몰리기에 따라 다른데 예전과 다른 점은 현재 이제 고3들은 교과 전형이 되게 중요한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막 사정없이 몰렸는데 흩어졌는데 지금은 그렇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면 배고수로 약간 강하게 보이고 서예는 좀 하면보다 낮은 것 같은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약간 민감한 사항이라서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이거는 이거다 이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제 하면 배고시 제일 센 것 같고 그 다음이 서예고 정원문서 순서로 가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점수랑 무관하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동사성과 비교를 한다면 이제 위로 갈수록 시험이 어려워요, 당연히. 그것도 감안하셔서 잘 판단하셔야 돼요. 내가 이제 어디로 하겠다, 어느 고등학교를 선택하겠다는 좀 그 결과는 누구도 모르니까 약간 감처럼 약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느낌도 있잖아요. 또 가까운 거리도 있고. 그래서 이제 지역학교는 근본적인 차이는 없는 것 같긴 해요. 대신 이제 밑으로 갈수록 시험 많이 쉬워지고 위로 갈수록 시험이 좀 어려워지고 그 차이가 있으니까 이거는 진짜 뭐라고 말씀 못하겠어. 어디가 유리하다고 말을 못하겠고 학생한테 맞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를 찾으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근데 이거는 진짜 딱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잘 판단해 보세요. 그래서 실력에 맞는 학교 선택. 이게 생각보다 종과목을 하기 때문에 다 부담이 커요, 학생들이.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실력이 막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거기에 맞추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게 갑자기 막 늘진 않거든요, 학생이. 그래서 저희 학원의 방식으로 이제 학원 홍보로 갔는데요. 일단 내년에는 학교별반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학을. 그런데 이게 이미 저희가 중3이 현재 60명 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 60명들이 다 이미 그 진도를 진행했잖아요. 근데 그 진도를 다 무시하고 학교별반 넣으면 곤란하니까 학교별반은 신규반 위주로 편성이고 그 위에는 이제 레벨별로 이미 짜여 있거든요. 그대로 갈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반이 5단계잖아요. 신규반, 응용반, 심화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신규반 위쪽은 그대로 가고 이제 신규반은 학교별 반으로 만들 계획이에요. 이게 상당히 같은 학교끼리 모아놓으면은 시너지가 꽤 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위쪽 반에 있다가도 이제 혹시 이쪽 가서 공부하려면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좀 정보도 많이 교류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 요즘엔 안 그러는데 예전에 함영고 같은 경우는 그 학교 프린트를 준 다음에 거기서 다 냈어요. 네, 그냥 다 냈어요. 어려운 문제 5문제 똑같이 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연습시키면은 그러니까 앞에 쉬운 거 15문제 있고 뒤에 어려운 거 5개 있는데 뒤에 거만 몇 번 연습시키면 요건 오히려 담았는데 앞에는 틀리고 실수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갈수록 내신이 중요하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학교별 반을 만들어서 그 학교마다 또 교과서도 달라요. 그래서 교과서에 문제 맞추어서 풀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미 진도가 진행된 응용이나 심화 이런 반들은 여기 진도가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학교별 반 편성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별 반은 신규반으로, 그러니까 대신 이제 시험 대비할 때 마치 국어나 영어가 하듯이 이동할 수도 있긴 한데 아직 그거는 선생님들과 해결해봐야 돼서 계획은 아직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학은 학교별 반을 만들어서 준비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과학이 지금 전체적으로 난리가 나고 있는데요. 2학년 1학기 때 이제 물화생을 한 번에 해버리니까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그렇긴 한데 이제 막상 또 겪어 보니까 이게 이 지역은 준비를 한 학생이 너무 없어서 다 똑같더라고요. 그냥 다 똑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비슷하게 나왔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약간 난리가 났는데 이게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과학을 현재는 이제 준비를 해서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과학 선생님이니까 그거를 총괄해서 준비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제 뭐 학교 시험 대비할 때 시험 대비했잖아요, 일요일날.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건데
근데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더라고요, 해보니까. 왜냐면 고1은 어렵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약간 정규반식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이 그 스터디 카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밤 12시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 오시면은 항상 그 과학은 따로 학원 다니기가 쉽지 않으니까 시간이 많이 없으시잖아요. 국영수 때문에. 그래서 과학은 오히려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시키는 방향으로 이제 진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수업은 안 되니까 수업은 그 짧게 하고 공부를 시키는 곳. 여기는 스터디 카페는 공부해서 공부랑 채점 이런 것들 하면서 좀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할 게 너무 많아서 학생들이 과학은 물론 이제 저는 이과니까 과학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현실에서는 약간 그러니까 다 서로 다 못한 채로 다 같이 못하니까 괜찮은 그렇게 돌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그러니까 제 원래 욕심은 이제 우리 애들을 엄청나게 훈련시키면은 잘하겠다 싶긴 하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해서 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과학은 생각만큼 그렇게 엄청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과학 준비하는 학생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다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하면은 딱 웬만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수학은 워낙 다 학원을 다니다 보니까 실력이 따다닥 있어서 거기 맞춰서 가는 거고, 내신 대비할 때는 이제 맞춤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무작정 풀린다기보다는 학교에서 나온 그 자료들, 그래서 학교별반을 만들어서 정보를 모아서 그거를 최대한 돌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은 실력 싸움이면 좋겠는데 사실상 정보 싸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시험이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엄청 어려우면은 그냥 뭐 제일 잘 본 애가 70점 이런 식으로 엄청 어려운 시험이면은 차라리 완전 실력 싸움 되는데 이 근처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1등급 혹시 뭐 서예고 100점 막 이래요. 기말고사만 봤을 때 시험이 너무 쉬워가지고 1등급이 지금 10%인데 그 100점 맞은 애가 거의 10%에 육박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정도로 쉽게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는 아마도 실력에 대한 것보다는 정보가 오히려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좀 맞춤형이 중요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화성고나 이런 데 가시면 완전 다르죠. 거기는 시험이 어려우니까 전교에 100점 한 명도 없고 이런 식이거든요. 이번에 기말은 좀 쉬웠다고 하던데 그런 식이니까 이제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선택이 중요하세요. 어디를 같이 선택하고 거기 우리 애에 맞춰서 우리 애가 공부를 안 하는데 화성고를 보낸다고 공부하지 않거든요. 좀 맞추셔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애가 대신 이제 내가 지금은 환경에 맞춰서 약간 설렁설렁 하는데 머리가 엄청 좋은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면 좀 보낼 만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항상 과학을 같이 하려고 계속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작년에 제가 오래 과학 선생님 뽑으려고 했는데 과학 선생님이 진짜 없으세요. 시장이 아예 없어요, 과학 선생님이. 그래서 계속 지금 공고만 계속 올리고 있고 지금 그래서 계속 구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 되면 그래서 현재 계획은 수학을 더 뽑아서 아예 제가 과학으로 그러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쉽게 제가 이제 중등에 영재만 맡아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돼서 완전히 많이는 못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고1에서는 올해는 사실 제가 말한 적 없는데 고등학교 수학을 한 반도 안 하고 있거든요. 제가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중3에서 고1 올라갈 때는 아무래도 저희가 인원이 많으니까 좀 총괄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제 반 2개를 데리고 그대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고1과 고2 1학기까지 여기까지 좀 총괄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은 아무래도 이제 지역으로 만약 가신다고 하면은 실력 싸움도 중요하지만 정보 싸움하고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준비를 해갈게요. 그래서 학교별반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터디 카페는 혹시 가보셨나 모르겠는데 이제 밤 12시까지 하고 있거든요, 항상. 그래서 남아서 공부하면 좋아요. 지금은 별로 안 남는데 시험 기간에는 한 30명 있고 그래요. 남아서 공부하고. 그러니까 이쪽 적극 활용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끝나버렸네요. 그러면 제가 예전에 고교학점제 했던 것도 있어서 되게 옛날 건데, 근데 요게
요거는 이제 다 아실 것 같긴 한데, 예, 요거는 잠깐만요. 이제 약간 옛날 건데, 잠깐만 다시 보시면은 이것도 요거 약간 퍼센트는 약간 대충 적었고 이거는 그러니까 옛날에 했던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그 입시제도가 생각보다 그 정책이 엄청나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2018년에 교과 10% 강제한 게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지역학교가 대박이 났어요. 네, 완전 난리가 났어요 그때. 그러니까 뭐 거의 한 2단계가 올라갔어요. 그냥 예상보다 그 정도였고, 그 다음에 이것도 완전 난리였죠. 이것 때문에 이제 화성고가 엄청나게 떠버렸고 정시 40% 강제하면서 이게 돌아갔어요. 이게 작년 입결인데 올해 더하죠. 올해는 이때 30명인데 44명 갔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이게 아마 여기랑 올해 고3까지 또 정점일 거예요.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올해 고3도 그냥 일반적인 학년이니까 화성도 더 올라갈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좀 떨어질 거라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왜냐면 아무래도 정시 비중이 줄었잖아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건 약간 옛날 건데, 예, 근데 요거 예상 틀렸어요. 이거 전혀. 교과 없어질 줄 알았는데 아이고 하면 변동도 없어요. 아예 그대로예요. 그대로 완전히. 그래서 오히려 지역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시는 줄었는데 교과가 오히려 늘어버렸으니까. 그다음에 뒤에 보면은 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특별히 할 건 없겠네요. 그러니까 그 내신의 변화인데 9등급이 5등급 바뀐 거는 이미 또 경험을 하셨겠지만은, 또 그래가지고 뭐 이런 헛소문도 돌아요. 예를 들면은 그 1학년 때 1.0이 안 나오면은 인서울 못 간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아 전혀 완전 헛소리예요. 말도 안 돼. 1.0이면 서울대 가요. 1.0이면은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5등급제로 바꿨지만은 그래도 전 과목을 다 1등급 넣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1학년 때 1.0이 아니면 자퇴한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그건 다 이제 낭설이고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내신이 엄청 늘어났다고 얘기한 게 옛날 예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평가 과목이 없어지면서, 그러니까 절대평가 예를 들면은 뭐 지금은 이름이 달라졌지만 물투나 기하 같은 게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뀌면서, 그러니까 내신이 엄청 중요해질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그것도 그렇게 바뀌진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과목들은 등급 자체도 등급보다 오히려 성취도를 보면서 성취도 A, B, C, D, 그 다음에 왜냐면은 그 제가 최근에 육모 성적표 올린 적이 있는데 수학은 44만 명인가 들었는데 물리를 2만 명인가 들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 어려운 과목들을 사람들이 워낙 안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등급보다는 오히려 성취도로 평가를 하는 경향이 세요, 실제로. 그래서 그러니까 예전 크게 변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과학이 절대평가가 다 상대평가로 바뀌면서 과학이 엄청 중요해질 것이다 막 이렇게 했는데 막상 까보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성취도 위주로 가다 보니까, 지금 고2 얘기하는 거예요, 고2. 성취도 위주로 가다 보니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식이었고, 옛날에 그 예상 틀린 걸 많이 보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거 됐어요. 웃기려고 한 건데 문과는 취업이 안 돼서 이과로 가시라고. 네. 그래서 근데 지금 완전히 그 올해 추세는 그 확통론하고 사탐론이거든요. 그래서 준영이 어머니도 계시네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완전 올해 너무 심각해요 지금. 네. 그러니까 그 이과로 가야 되는 학생들이 전부 사탐론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뭐 물리나 생명을 듣는 애들은 서울대 쓰는 애들이랑 메디컬 쓰는 애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등급이 안 나와요. 모의고사에서. 다 너무 치열해가지고 지금 약간 난리 났는데,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 중3 부모님들은 상관없습니다. 이건 다 없어지니까. 그래서 중3들은 수능 중요도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 아시겠지만 수능에서 이제 고2까지만 수능 보니까 중요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사실 이게 옛날에 예상했던 거에 비해서 크게 변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건 또 너무 옛날 거니까 예상이 많이 틀렸어요. 들어보니까.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은 이제 선택이 중요한데, 이런,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항상 이게 올해 이런 엄청난 성과에 이렇게 뭐 이게 현혹될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역학교가 유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기서 엄청난 성과가 나오긴 했는데 저거는 이제 잘하는 애들 모여있는 것도 있고,
정시가 퍼센트가 높았던 이유도 있고요. 지금은 이제 시대가 또 바뀌고 있으니까 화성고도 그만큼 이제 커트라인이 약간 내려가고 있고 그런 식이니까 그 자제분들을 제일 잘하시는 건 어머니시니까 그 학생 역량에 맞춰서 선택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변화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대비를 해서 지역 내신 중심 위주의 학원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여러 가지 다 커버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긴 한데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 보등부 선생님이 주말만 있어서 그 외부 학교도 커버하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설명회를 하도 못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말했는데 좀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선생님 지역학교 내에서 제가 네. 궁금한 거는 네. 지금 이렇게 특성이 있잖아요. 대부분 있는 이제 뭐 과학 중심, 아, 예, 사회는 이제 문과 중심 그런 게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도 그거를 좀 생각해서 가는 게 나은 거예요. 예, 그게 좋아요.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 행사 같은 게 글로 많이 몰려 있으니까 뭐 군서면 예술 중심이고 이런 식으로 다 있어요. 그쪽을 살리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과학 좋아하면은 100곳이 낫죠. 과학 중점이니까. 고민만 많아지신 것 같아요. 제가 해답을 드렸으면 좋은데 이게 해답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너무 외부 학교에 대한 환상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지역에서도 어느 정도 잘할 수, 얼마나 잘하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 수능 체저가 네. 이제 점점 더 강화되는 거 아닌가요? 더 약화되고 있어요. 엄청 줄었어요. 수능 체저 수능 최저 여기 비중이 학교가 더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잠깐 설명드릴게요. 어떻게 됐냐면은 그 수능 최저 비중이 한 3분의 2 정도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를 안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근데 지금 현재 계속 그 수능 최저가 더 강화된다고 그러니까 저도 더 강화되는 그래요? 거 예. 아니에요? 실제로 아니던데 면접이나 이런 게 추가되고 그다음에 면접이랑 수능 최저가 기존에 없던 데를 또 네. 많이 지금 예. 수능 최저를 집어넣고 이제는 그 학교 교과랑 예. 이런 거 볼 때 최저를 넣는다는 얘기가 좀 일단 이번에 28년 나온 거 보면은 그 수능 최저는 옛날에 교과에는 거의 다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약간 없어지고 교과인데 면접이 붙고 이런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정시랑 여기다 정시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거의 수능 100%였는데 수능 100%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좀 약간 복합적으로 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수능은 항상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그거는 있거든요. 그 수능에 대한 영향력이라는 게 있는데 수능 영향력은 예전에도 69%였고 지금도 68% 거의 변함은 없어요. 수능의 중요성은 변함은 없어요. 대신 그 차이가 뭐냐면은 수능 과목이 바뀌었어요. 수능 과목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고교학점제 이전에는 고3거를 많이 봤거든요. 수학을 보면은 수학은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로 봤어요. 근데 지금은 바뀌어서 이제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로만 보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난이도가 내려갔어요, 수능이. 그러니까 국어도 마찬가지로 고3 과목에서 수능을 안 보거든요. 그런 식으로 난이도가 좀 내려갔고, 그러니까 영향력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가 더 늘어났나? 그거는 좀 더 조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큰 차이는 없어요, 사실. 아까 예. 내신 위주로 좀 집중해서 이제 하겠다고 말씀 주셨는데 예. 저도 수능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수능 준비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나서 하는 수능 준비 당연히요. 그러니까 수능이라는 거는 특별히 따로 수능을 준비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풀고 있으면은 수능 준비가 돼요. 그러니까 수능 준비한다고 따로 그거를 하는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수능 교재가 자이 스토리 같은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평소에 풀고 있으면은 준비가 되는 거죠. 이게 특별히 그러니까 수능이라는 거는 수능을 따로 공부하는 건 아니고 어려운 문제를 풀고 있으면 돼요. 수능 문제가 제일 어려워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들 이제 수능에 걱정이 많으시고요. 예. 근데 뭐 저희가 내신에 치중한다고 해서 수능은 대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수능은 재능 영향이 너무 절대적이라서 이게 수능을 이제 준비한다고 막
변하진 않나요, 잘. 그래서 항상 이제 그 연습을 계속 하는 거는 중요한데 수능에 올인하는 건 약간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굉장히 재능을 탄다고 생각합니다, 수능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모의고사 나오면은 저희는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육모가 나왔다 그러면은 고1 육모가 나왔다 이러면은 고2 육모가 나왔다 그러면 그 예를 중3들한테 풀려보거든요. 왜냐면 이미 선행을 했으니까 한 애들은 그러면은 뭐 그런 식으로 해보면은 크게 이제 이게 잠깐만요. 이거는 약간 설명이 복잡한데 이게 수능도 해결할 수 있을 만큼 계속 심화하는 반은 존재하긴 하는데 모든 반이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수능까지 커버할 수 있는 반이 따로 있고 그게 아니라면은 그러니까 수능에서 이제 높게 맞추려면은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거는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역으로 만약 간다면은 고2까지는 완전히 내신으로만 집중을 하고 고3부터 수능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저는 이제 과학도 하지만 수학도 하니까 해보면은 그러니까 수능은 진짜 엄청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중등 도형 같은 게 있어요. 그 원이나 삼각형 같은 거 이런 거를 그냥 푸는 법만 알고 있으면은 나중에 수능 수학 볼 때 세 문제는 못 풀거든요. 그건 저희가 가르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근데 되는 애들은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동상고 간 애가 있는데 걔가 3모, 5모, 6모 다 100점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따로 수능 대비를 특별히 한 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중학교 때 많이 그런 걸 해놓고 완성시켜 놓으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고 따로 수능 대비를 하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내신이 깨지기 때문에 지역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수능도 같이 생각하는 건 좋지만은 일단은 내신 적합성으로 전 과목을 챙기시고 마지막에 이제 고3 때 수능 최저 맞추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약간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수능을 맞춰서 막 고1, 고2부터 엄청나게 어렵게 하면은 그러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생각은. 그래서 그건 이제 선생님마다 다 생각이 다르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예. 학교별로 반편성을 하면 신규반이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심화에서 심화반 학생들이 수능을 다룰 수 있는 아이들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그 정도 돼 있으면 훈련이 많이 돼 있어요. 신규반 학생들은 예. 그러면 수능에 대한 심화를 다루지 않고 내신으로만 하는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심화를 연습을 많이 안 했는데 예. 최저학을 어떻게 맞추냐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아, 않을까요? 실제로 이번에 이제 고3 같은 경우는 3학기 1학기가 끝나면은 그 수학학원을 그만둘 때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최저가 센 학교는 의대는 3합 4 이런 식인데 대부분의 경우는 2합 7 이런 식이거든요. 수학으로 거의 맞추지가 않아요. 현재 이 지역에서는 수학으로 수능 최저 맞추는 경우는 10명 중에 1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다른 루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탐구는 암기이기 때문에 집중하면은 세게 잘 나오거든요. 그리고 영어도 있고 국어도 있으니까 국어 같은 경우는 타고난 부분이 중에서 웬만큼 나와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실제로 이제 만약 2합 7이다 그러면은 수학으로 맞추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실제로 치열하기도 하고 수학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3이 지금 60명이라고 하셨는데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 반이 몇 반이 한 10개 반 정도 있어요. 10개 반이요? 10개 반은 지금 심화랑 예. 그 지금 심화반이랑 응용반만 빼놓고 신규 그 단편성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심화반이랑 응용반은 몇 반이에요? 잠깐만요. 저도 생각 안 했죠. 3개 반 정도가 이제 심화반 이상이고 응용반이 3반 이렇게 있네요. 심화 이쪽이 3반, 응용반 3반. 6반 그럼 예. 4반이 지금 단편 나머지는 신규반. 하겠다는. 아니면 그거 신규반은 일단 거기서도 신규를 우리가 남은 기간 훈련시켜서 위로 올릴 수도 있고요. 그거는 약간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거는 그래서- 언제쯤? 그거는 아마 11
11월쯤 나오겠죠. 네, 그 전까지 준비를 해보고, 그러니까 지금 다니는 학생들은 다 고등수학을 한 번쯤은 고등수학 1학기는 볼 수 있게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나서 해보면 저희가 이제 이 친구는 좀 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진행해도 되겠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때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예, 벌써 지역 학교가 다 문제 쉽게 낸다 그랬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점수가 막 다 높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은 사실 이 지역에서 1등급 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닌데 그만큼 1등급 받는 아이들이 많은데 예. 5등급제에서 그렇게 1등급 받는 아, 애들이 1등급은 많은데 10%예요. 10%. 그러면 성취도가 아니라. 여기서만 10%를 네. 그냥 채워도 네. 뭐 그래도 뭐 괜찮다고. 아, 그죠. 되게 애매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잘하면 좋을 텐데 이게 저는 이제 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라 고르게 잘 나오게 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 전과목 1등급이 나온다면은 예. 어느 정도 수준의 학교를 그냥 대충 아, 계산할 수 소성한 쪽이죠. 여기에서 그러면은 예. 전과목 1등급 나오면요? 스카이, 그러니까 계속 1.0이면 당연히 스카이로 가고, 아 그래요? 예. 네. 좀 몇 개는 삐끗할 수밖에 교과로요? 없고. 교과로? 네, 교과로. 네. 그리고 몇 개 삐끗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아마 소성한 정도가. 근데 그럼 10%꽤 많은데 그 애들 다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도 다룰 생각했는데 저번에 고2가 그 고교학점 첫 세대잖아요. 해보니까 1학기 때는 올 1.0이 3%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2학기까지 합치니까 2학기까지 1.0은 거의 1%대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내신이 5등급 돼서 변별이 안 될 거라 생각했는데 변별이 꽤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한양고등학교 1학년 기준으로요. 외부에서 온 애들이 20% 정도 맞아요. 돼요. 네. 근데 그 아이들이 지금 1등급을 다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맞습니다. 특히 수학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럴 경우에 저희 아이들이 지금 이제 정황 배고권의 아이들이나 예. 이런 시흥의권에 있는 아이들이 가서 예. 과연 그 아이들하고 싸울 생산이 있는지가 냉정하게 말하면 이제 수능으로는 승부가 안 되고요. 내신은 따라 붙을 수 있죠. 내신은 약간 이제 그 암기와 적합성 싸움이니까. 근데 수능으로는 승부할 수는 없어요. 근데 내신으로도 그 애들이 이미 점수를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있는데 예, 그게 맞죠. 근데 내신은 그래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엄청 어렵진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준비된 학생들과 대결했을 때 수능으로는 상대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번에 배고고 1학년 학부모님들 예. 설명회가 있었어요. 예. 근데 1등급 받는 아이들이 예. 스카이를 얘기를 언급을 안 하시더라고요. 교장 선생님께서. 아, 서성안에 가면 진짜 잘 간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만큼 지역이 불리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예, 그렇죠. 근데 인원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이제 그 외부 학교 가보면 엄청 잘하는 애들이 많아서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마음이 무거워지신 거군요. 네. 근데 중요한 선택이라 잘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아이가 예. 아이가 문과를 가고 싶어서 서예고를 갔어요. 예. 그런데 갑자기 나 이과 가고 싶어 이렇게 턴을 할 수는 있잖아요. 항상 그럴 수 보니까. 있죠. 예.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늦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아, 예. 승산이 있어요? 손해가 크죠, 사실. 그러면 그러니까 자기 지금부터 잘 전에 정하는 게 좋아요. 정하는 게 예. 좋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정하면 그래도 정해야죠. 일단 정하고 가요. 네. 선생님 예. 주말에는 예. 왜 12시까지 카드를 안 넣으세요? 제가 힘들어서 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항상. 네. 평일에 12시까지 있다 보니까 주말까지 좀 힘들어서 열어주래요? 네, 제 체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애들이 다 잘하면 좋겠지만은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뭔가 하나 딱 잡고 글로 완전히 올인을 해야 돼요. 예? 생각 없어요? 아, 누나는 유난히 생각이 없죠. 저희 수리문술 같은 경우는 예.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수능술은 수능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신이 너무 안 좋아서 정시를 돌렸을 때 수리논술 같이 하는 거예요. 어차피 공부가 똑같아요. 수리논술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데가 연대거든요. 연대는 진짜 옛날 공부사급인데 그 밑에 정도 되면은 그 수능 제일 어려운 문제랑 비슷해요. 수능 대비가 바로 수리논술 대비가 돼요. 내 질문인데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이 자퇴율이 높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 수능으로 애들이 다 100%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 수능 100%만 보는 게 아니고 이제는 수능 100%가 많이 없어요. 예, 생활기록부도 볼 맞습니다. 거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러면은 걔네들은 생활기록부 자체가 없잖아요. 그 친구들은 수능 100%를 찾아가야죠. 생기부가 없으니까. 아니면은 불리함을 안고서라도 지원하는지. 아마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정시로 해결이 많이 됐는데 그 정시에 내신을 많이 섞어요. 요즘. 신기하게. 그래서 근데 지금 제 생각은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정시 시대거든요. 지금은 정시 시대예요. 그러니까 정시는 실력이고 내신은 아무래도 노력이잖아요. 학교에서 어디를 좋아하나 보면은 실제로 이제 그냥 생각하면 실력을 좋아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건 노력을 좋아해요, 다들. 왜냐면은 실력으로 온 애들은 왔다가 바로 떠나버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노력을 좋아하기 때문에 내신으로 한다면은 노력으로 이제 극복하는 게 제일 낫고. 그리고 정시로 실력이라는 거는 이거는 약간 좀 민감한 말이긴 한데 진짜 재능이 너무 압도적이라 이거는 좀 설명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생 그 자제분들 재능을 잘 아실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공부한다고 수학 100점이 나오진 않거든요. 그거는 이게 또 국어가 더 심해요. 국어가 제일 재능이 심한 것 같고 영어 수학은 엄청나게 하면 될 수 있긴 한데 그 엄청나게 하면 다른 게 다 깨지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제 만약 지역으로 가면은 내신에 올인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 수능은 나중에 자연스럽게 돼요. 그러니까 충실하게 문제를 풀어갖고 연습해 오면은 고3 때 정리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하명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네. 편성표가 수능이랑 내신을 같이 잡고 가는 그렇죠. 설명을 해요. 여기서는 유일하게 한 명만 그러고 있어요. 네, 그리고 서희고나 괴곡고 같은 경우는 내신으로만 편성표가 맞습니다. 되어 있다고 설명을 하거든요. 예. 그럴 경우에 저희 아이가 예, 그거는 이제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능은 적합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저기 하면 애들이 내신으로만 못 가니까 그 수능을 아니 그건 아니죠. 편성하는 그러니까 건 수능까지 잡겠다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그거는 근데 물론 이제 동산이나 화성 이런 데랑 좀 대결하려는 그런 분위기도 있긴 한데. 그건 쉽지는 않긴 해요. 진짜. 이게 실제로 돌아가는 거 보면은 내신 위주로 하고 수능은 그냥 뭐 어려운 거 푸는 거랑 그 정도밖에 없어요. 특별히 막 수능을 위한 대비를 한다 이렇게는 특별히 느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수능도 생각하겠다고 하지만 이제 막상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면은 큰 차이는 없는. 물론 이제 문제의 난이도가 높다는 말을 돌려서 말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렵게 내겠다라는 거. 하명 같은 경우는 그 지금 현재로서는 선택권을 줬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교장 선생님이. 예. 그 자율학습을. 근데 원래는 강제를 하시려고 하셨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그 반발력이 좀 있어가지고 시대가 학원 시대니까. 반발력이 있어서 지금 뭐 이렇게 선택권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강제성으로 뛰게 되면 학원도 그 시간에 맞춰서 해줘요. 주말반 해야죠. 네. 그래서 제가 주말반 하거나 아니면 그래서 스터디 카페를 열었죠. 밤에라도 시키려고 해.
화면으로 결정하셨어요? 아니요. 이렇게 서해 갈 수도 있고. 아, 예. 진짜 선택이 답은 없어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뭐 궁금하신 것도 있으신지. 저는 이제 학원 하다 보니까 이제 좀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거라 이렇게 다 잡는 거 없다고 생각하고요. 하나의 일단 이거에 집중하고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1, 2학년 때는 내신에 오직 집중하고 지역학교라면은 만약 화성고를 가면은 내신은 뭐 신경 쓰지 말라고 해요. 어차피 정시니까 거기는 그런 식으로 이제 다 달라요. 그래서 동산고 가면 또 다르죠. 동산고 가면 내신 챙겨야죠. 거기는 학종이니까. 네. 그래서 어느 학교에 가느냐에 따라서 작전이 달라지고 지역학교는 그냥 사실 다 내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제 내신 시험의 난이도가 예. 배국구가 훨씬 엄청 높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원장님이 느끼시기에 근데 이게 시험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딱 잘라 말할 수는 없고 이번 기말은 배국어가 훨씬 어려웠어요. 화면이랑 배국 비슷했고요. 중간은 배국이 많이 쉬웠어요. 그런 식으로 그때그때 약간씩 다르고 그러니까 어렵게 낸다고 하는 것은 화면인 것 같고요. 화면에 어렵게 내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어렵게 내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은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최소한의 변별을 하겠다라고 하고 다들 이제 웬만큼 풀 수 있게 만들려는 그런 식인 것 같아요. 다들 뭐 더 생각이 다르시니까. 일단 근데 저는 수능에 대해서는 수능은 이제 아시겠죠? 다 연세대가 다 수능 세대시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수능은 좀 이걸로 판별하면 약간 애매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항상. 그러니까 노력으로 결정을 해야지 수능으로 결정하는 거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 근데 물론 이제 수능을 빠뜨릴 수는 없죠. 왜냐면은 실력을 보여주는 게 수능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그 내신에 집중하겠다라는 말에 이제 다들 충격을 받으신 것 같은데. 최저 때문에. 최저 때문에. 네. 아, 고상 때 맞춰야죠. 예, 예. 그리고 그 어느 정도 되는 애들은 평소에 연습을 시키고 중등부터 해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수능을 잘 보려면은 중등부터 거의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갑자기 만들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배제하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등부터 준비되어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수능도 잘 되는데 이게 공부가 암기가 되면 힘들거든요, 수능은. 그러니까 암기를 해서 해결하면 당장은 나와도 수능같이 어려운 문제는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유 있을 때 완성을 시켜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중3에서는 쉽지 않거든요. 이미 이제 예비고일이라서 당장 이제 목전에 닥쳤으니까 내신이라는 거는 현찰이랑 똑같아서 그냥 놓치면 끝이거든요, 바로. 그래서 그러니까 수능은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은 제 생각은 이제 무조건 내신에 집중해서 1, 2학년 가고 고3 때 이제 그때 다 끝나가니까 수능 생각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수능이 많이 쉬워졌어요. 네. 지금 수능 아니거든요. 지금 수능은 마지막 세대고 고2 이제 바뀐 세대는 고2까지만 수능을 보기 때문에 쉬워질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또 의구심에 가득 찬 표정을. 아니 근데 수능 쉬워질 거예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 교육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제 제가 선배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에 몸담은 사람들은 이제 수능의 비중을 낮추려고 해요, 실제로. 왜냐면은 실력만으로 결정하는 거는 공정한 건 맞은데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노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반편성은 학교별로 하는 거는 일부고 기존에 이제 이미 만들어진 반들은 그대로 진행을 하겠죠. 대신 이제 그 지역 내신에서 정보나 이런 거 빠뜨리지 않게 하고 그리고 고르게 잘할 수 있게 많이 서포트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다들 뭐 마음이 무거우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배팅하기 전에는 생각을 많이 해도 딱 결정하면은 쭉 밀고 가시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학교 가냐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거를 학생과 근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학생 의견을 무조건 따라야 되더라고요. 네, 학생 의견 안 따르면은 평생 원망하기 때문에 그냥 학생 하자는 대로 하시되 이제 어느 정도 어머니가 학생을 제일 잘 아니까 거기서 맞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면은 여기까지 할 테니까 아주 감사하고요. 예. 분위기가 많이 무서웠네요. 예. 열심히 감사합니다. 그런 거요? 저희 학교 신경도 지나고 있는데. 아, 준영이 잘 되고 있네요. 한국 때문에 지금 나이 잠깐만요. 의대 쪽은 아마 그래도 언어가 나오는 편이잖아요. 네. 그거랑 탕후 무조건 넣어야 되지 않나요? 아니걸 두개 이고 네. 탕후 안 넣어도 돼요? 상관 안 하셨던 것 그래요? 아, 그렇구나. 네. 맨날 저녁이 바뀌니까. 그래서 뺀다고 탕후 빼다 탕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탕후를 넣겠다고. 탕후가 지금 불가능해져 버렸어요 지금. 너무 심각해요. 수학에 사실 지금 많은 시간을 활용하고 있는데. 수학에? 네. 그러면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네. 대패가 걱정해요. 네. 네. 아, 예, 맞아요. 아, 이름. 지원이. 아, 지원이 어머니시구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겨울에 화학하고 아, 맞습니다. 네. 그래요. 아, 진짜 어려운데. 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좀 총괄 관리하려고 하는데 물화생 중에 하나 정도는 그러니까 겨울 때 할 수 있게 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나가는 거는 생각하고 잠깐 성이 뭐죠? 왜 부담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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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집에서 다녀야 가질 것 같아가지고 쉽지 않죠. 네. 외부는 사실 이게 그게 제일 네. 오늘 말씀드린 상황이 아니라 책상으로 다시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말씀드린 자주 네. 안녕하세요.